제 여동생이 4명 있는데 첫째 여동생이 그래도 그 여동생도 꽤 잘 살거든요. 그리고 나름대로 사회적으로 위치도 있고 한데 그 여동생의 딸이 둘이 있는데 애가 둘인데 딸인데 첫째 딸이 그야말로 거의 천재입니다. 천재. 내가 봐도 우리 조카지만은 초등학교 때 보니까 머리가 엄청 뛰어나 공부도. 근데 얘가 바이올린을 하는데 선생님들이 절대 응감이라는 거야. 바이올린도 대회 나가면 맨날 1등하고 이러는 거야. 저 시골 마산에서 저 남편이 약국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더만은 얘 음악 시키겠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우리 여동생한테 야 클래식 시장 그거는 그들의 리그야. 그냥 공부를 하는 게 맞다 얘네 보니까. 근데 굳이 잘하고 막 1등하고 이러니까 예원 합격하고 이러니까 계속 바이올린 했어. 그래서 서울예술고등학교 수석 입학, 서울음대 기악과 수석 입학, 수석 졸업. 그럼 지금 막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를 하고 있냐? 아니에요. 걔가 해보니까 이 세상이 너무나 빡빡하니까 서울대 다니면서 경영대 복수 전공. 애가 머리가 뛰어나니까. 그래서 서울대를 졸업장을 2개를 받았어요. 그리고 고대 로스쿨을 가서 이번에 변호사 돼 있어요. 근데 맨날 저한테 예삼촌 이러면서 막 한 번씩 막 카톡 보내고 막 욕을 드립다 보내. 이씨 더러운 세상. 내가 이렇게 죽도록 하는데 300만 원밖에 못 받는다고. 지금 수습하고 있으니까 300만 원 받는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30대 초중반 젊은 친구들이 이 사회에서 스펙이 화려하다고 우리 부모님 세대처럼 그렇게 성공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구조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대입제도의 모순이다, 검찰 개혁이 되니 안 되니 이게 아니에요. 한국의 미래를 놓고 보면 정말 이거 해결하기 어려운 인구 구조의 모순이 너무나 심각한 나라예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오늘 오신 우리 학부형들의 자녀들은 지금보다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 가능성이 앞으로는 절대로 없는 세상을 우리가 맞이할 가능성이 있어요. 인구학적으로. 지금 1970년대는 우리나라 인구 구조가 이렇게 피라미드형이었어요. 이거 뭐 중고등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요. 다산다사. 많이 태어나고 많이 죽고. 그러니까 위에 늙은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먹여 살리는 데 대한 부양 책임이 그렇게 높지도 않고 여기 어린애가 엄청 많이 태어나줬기 때문에 조금만 있으면 14, 15년만 있으면 다 생산 연령층으로 들어가니까 경제가 활력이 조금만 있으면 빵빵하게 나오게 돼 있어요. 저런 구조.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2000년대까지 점점 구조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렇게 종모양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 종모양이 가장 인구 구조가 경제적으로 볼 때 생산의 관점에서 활력이 있는 거. 생산 연령층이 제일 많으니까 15세부터 64세. 그래서 이렇게 약 30년간 우리는 세계 어느 나라도 이루지 못한 이 실질 경제 성장률을 제가 정리해 놓은 건데 밑에는 국내 총생산인데 그건 그림이 잘 안 보입니다. 총생산이 우리가 IMF 때 잠깐 한번 지어봤고 80년 신군부 때 잠깐 지어봤던 이 특이한 상 빼면 평균 10%가 넘잖아요. 30년을 평균 10%를 넘는 고도성장은 인류 역사에서 한강의 기적밖에 없어요. 세계에서 2번째로 못 살던 나라가 세계 10대 강국이 된 거죠. 그럼 이 강국이 잘 갈 수 있느냐? 이 처음에 인구 정책을 너무 잘못 썼어요. 인구가 막 늘어나니까 겁이 나가지고 저출산성책을 썼거든요. 나중에는 제가 고등학교 한 2, 3학년 때는 막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러다 지금 문제가 터져버린 거예요. 거기에다가 의료기술이 너무 잘 발달하고 대한민국의 의료보험 제도는 세계 1등이거든요. 안 돌아가셔. 그래서 베이비붐에다 많이 태어난 데다 돌아가시지도 않아. 그런데 그걸 누가 다 먹여 살려? 지금 우리 애들이 먹여 살려야 돼요. 우리 애들 지금 약 19, 10대 후반에서 20대라면 앞으로 딱 30년 뒤에 40대 중후반 50, 그 사이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럼 가장 활력 있게 일하고 뭔가 제일 여유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얻는데
절대로 못 건다. 왜? 그때 되면 우리나라 인구의 대부분이 노인들이야. 모양이 이건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역피라미드가 나오는 거예요. 인구 구조에서 이런 인구 구조는 우리나라만 지금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인구 부양비가 100이 넘어가는 어이없는 나라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얘들이 40대에서 65세 은퇴할 때까지 소득의 70% 내지 80%는 세금이나 각종 사회보장비로 다 내야 돼. 안 그러면 다 돌아가시지도 않는 이분들 어떻게 먹여 살릴 거예요? 그래서 이미 2000년 이후에 저성장을 해서 지금 2% 이제는 막 1% 저성장 사회로 접어들었죠. 그래서 좋은 대학 가봤자 로스쿨 졸업하고 변호사 돼봤자 일자리가 없는데. 저 서초동 가면요 길가에 채 있는 게 변호사들입니다. 200만만 주면 고용할 수 있는 변호사들이 길가에 널려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학 잘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부모의 시대는 일시적인 특이한 시대였단 말이에요. 30년간 고도 압축 성장의 중심에 여러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매년 10%씩 증가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대학 졸업하면 서로 데려가려고 했죠. 기업에 들어가면 기업이 막 계열사를 맨날 만들어. 그래서 부장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 계열사 가서 사장하라 그러고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심지어 현대건설 과장에서 좀 잘 나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현대자동차 사장으로 데려가가지고 대박 내다가 대통령까지 됐잖아요. 이게 이명박 신하잖아요. 이게 부모 세대의 30년간 고도 압축 성장의 단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세대는 어떤 생각을 했냐? 대학을 잘 나오는 게 곧 성공이었어. 부모의 시대는 명문대 진학 이꼴 성공. 그래서 이런 대기업들에 다 가고 그래서 한국적인 치열한 입시가 나왔어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자녀를 낳고 애들 중고등학교 보내니까 자기가 그 경험을 해놓으니까 우리 애들 시대도 대학 잘 나오는 게 중요할 거다 생각하는 바람에 대한민국의 사교육이 상상도 못할 정도로 비약적으로 큰 산업이 돼버렸죠. 이제는 천재가 나와야 돼. 엄청나게 창의적이고 한 명의 생산 능력이 막 100만 명 이런 정도의 어떤 창의적이고 천재의 그런 인재가 양성 안 되면 30년 고도 압축 성장은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왜? 그때는 중화학공업이고 기본 IT고 그런데 이제는 4차 산업에 의해서 전혀 다른 세상에 오니까 이제는 방탄소년단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와야 돼.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이 부양비를 견딜 수가 없게 된다. 그래서 오늘 오신 우리 학부형들 중에서 애들이 대학을 잘 가고 이거보다는 우리 애가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서 정말 창의적이고 천재적인 역량이 어디 숨어있는지 그걸 찾아낼 것인지 아니면 아프리카로 갈 건지 뭔가 이런 결단을 하시는 것이 저는 훨씬 더 이 상황에 맞다. 대학을 잘 가겠다는 것은 어머니들 자기들 경험이라니까요. 지금 대학 잘 가도 아무 소용없다니까요. 이제는 저는 이거 한 5, 6년 전부터 제가 늘 이야기해 왔는데 생산의 개념이 바뀔 거다. 경제학에서 생산은 뭐냐면요. 부가가치를 창출하면 무조건 생산입니다. 뭘 통해서 부가가치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돈이 늘어나는 겁니다. 제가 한 5년 전에 강연을 할 때 신동이라는 친구를 예를 들었어요. 슈퍼주니어의 신동. 그 친구하고 한 10년 전에 잠깐 방송을 몇 번 같이 했어. 그래서 별이 빛나는 밤에 MBC. 그 나가서 얘가 나왔더라고. 그래서 같이 대화를 하는데 몇 마디 하고 나서 끝나고 나서 선생님이 되게 유명하시다면서요. 사인해 주세요 이러더라고. 연예인한테 내가 사인을 어떻게 해주냐. 유명하다고 들었어요. 야는 나를 몰라 애가. 손사탐은 알아야 되는데 몰라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뭐라 했냐면 저 일산 저동고등학교 나온데 저는 공부 하나도 안 했고 천만 쳤는데 수능 80점 받았습니다. 이렇게 막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하더라고. 200점 만점 시절에 80점 받았대. 야, 뭐 그래도 지금 슈퍼주니어 잘 나가시는 그때는 그렇게 잘 나가는 줄 몰랐어요.
그러고 한 5년 전에 보니까 어느 기사에 보니까 슈퍼주니어가 기업 가치가 1,000억이야. 그 슈퍼주니어 하나만 가지고. 와, 대단하다. 노는 게 이렇게 부가가치를 창출하겠구나 했는데 지금 방탄소년단은 2조 3천억입니다. 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앞으로 얼마까지 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회사도 거기 주식을 샀다가 40배 남겼어요. 40배 벌었거든요.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잘 노는 것이 생산이 되는 시대가 올 수 있다.